안녕하세요. 변화국어의 변정화 강사입니다. 오늘은 독해 어떻게 하고 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능 모의고사에서의 관건 1등급이냐 아니냐의 대부분의 학생들의 고민, 그게 바로 비문학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과학 기술이 현역 고3 때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문과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고요. 자, 그러면 완전 노베이스인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따라오시면 지금부터가 첫 걸음이에요. 사실 저는 혼자 공부했을 때 고1 모의고사를 처음 딱 접했을 때 좀 당황했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되고 난 어떻게 읽어야 되지? 그냥 책 읽는 듯이 읽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일단 감상하지 마세요. 좋다. 넷플릭스 영화 감상해요? 드라마 정주행합니까? 예능 봐요? 안 돼요. 그냥 소설책 보는 거예요? 안 돼요. 팔짱 끼고 멀리서 내 지문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공격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멀리서 관전하지 마세요. 게임 해보셨나요? 게임 했을 때 몰입하고 몰두하죠. 그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셔야지 왜 게임 다 죽은 사람처럼 흑백 화면을 보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100% 이해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오직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이 문제풀이. 문제풀이에요. 나는 이 문제를 풀어야지. 지문에 딸려있는 문제가 3문제면 3문제를 조지고 가야지. 5문제면 5문제 풀고 가야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 줘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냥 드립다 지문으로 들어가고 그 드립다 문제로 순서대로 들어가는 그런 패턴? 그러면 더 어려워지고 오답률은 더 높아지는데 시간은 더 걸릴 거예요. 3월달, 6월달, 9월달 모의고사를 봤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냥 쑥 맨인블랙처럼 쑥 삭제 안 돼요. 배경 지식을 정립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셔야 되겠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허세 부릴 때. 야, 너 그거 알아? 나 그거 아는데. 이런 느낌으로. 아, 맞아. 나 그거 봤어. 나 얼마 전에 뉴스에서, 얼마 전에 TV에서 봤어. 이런 것들처럼 나 얼마 전에 나 비문학 지문에서 봤어.를 속마음으로 알 수 있게끔. 실제로 하면 재수없잖아요. 야, 나 그거 비문학 지문에서 봤는데. 그럼 친구들이 뭐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것들 상관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런 느낌으로 가자고요. 까지 다방면에서 잡지식을 쌓는 거는 비문학만 한 게 없습니다. 알아요, 사실. 근데 우리는 이론은 알아요. 문단별 중심 파악하는 거 알아요. 근데 왜 해야 돼요? 라는 근본적인 물음 가진 적 있어요? 왜 해야 할까요?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팔짱 이렇게 끼고 감상한 다음에 문제 툭툭툭툭 풀 수 있으면 좋겠죠.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요, 사실. 그거는 천상계? 우리랑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선생님도요, 현역 때 고3 때 노량진에서 현강 들은 사람이고요. 대치동 한번 가봤습니다. 저는 읽을 때 사람마다 케바케라고 생각을 해서 전 표시를 하면서 읽거든요. 끊어서 읽고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요. 근데 대치동을 한번 갔었는데, 야! 손대지 마. 이러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왜요? 막 이랬더니 지문 쭉 100% 이해하고 문제로 넘어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요, 제 스타일과는 안 맞습니다. 제 스타일은요, 저는 100% 지문을 다 이해하고 문제로 들어갈 수 없는 뇌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끊어서 읽어줘야 되고 요령 있게 해줘야 돼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지문 쭉 읽고 문제 쭉을 풀고 정답률이 계속 다 맞다?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근데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단별을 왜 중심을 파악해야 돼요? 이론은 알아요? 왜 그래야 될까요? 나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 못해요, 선생님. 때문에요. 기억 다 할 수 있어요? 단시간 안에? 5분 남짓한 시간에 그 지문을 한 바닥 한 페이지 다 외울 수 있어요? 전 못해요. 그래서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맨날 모자르고 시간에 쫓기고 시간 싸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파트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돼줘야 되는데
지문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문단에 무엇을 얘기하구나. 많은 친구들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정리하면 지문을 쭉 읽어요. 나 다 이해했어. 유후! 한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요. 유후! 틀리겠죠. 왜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지문 쭉 읽어요. 문제 봤더니 지문을 다시 봐야지 하면서 다시 가요. 근데 이때 되게 대충 봐요. 이게 실수예요. 나 지문을 읽었으니까 난 다 이해했어 라는 자기 최면에 빠져가지고 문제 볼 때 그냥 설렁설렁 봐요. 아니요. 그리고 또 선택지 보면서 그 선택지에 똑같은 단어를 찾아요. 똑같은 표현을 찾아요. 그대로. 우리가 글자 찾기 문제인가요? 아니요. 독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비문학 그런 문제 아니에요. 똑같은 표현 있겠죠. 간혹가다 있죠. 100% 못 풀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작업을 하셔야 문제로 봤을 때 지문으로 퐁당 어디로 뛰어들어올지 아시는 거죠. 각을 잡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렇게 마음가짐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독해 또 독서 비문학을 잘하는 친구들, 뭐 문학도 마찬가지지만요, 전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요약을 잘하는 친구들이 국어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약. 제가 국어 강사지만 국어 선생님이지만 정말 짜증나고 빡치는 건 이런 문제예요. 사실 애들한테 너무 가혹한 시련을 주니까 화가 나요. 그나마 적절한 것. 문제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는 것, 그 문제들도 있지만 가장 적절한 것이 있어요. 이거는 그나마 정답인 걸 골라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독서 지문, 비문학 지문 많이 푸시는 학생들은요, 하나하나 문제를 맞추는 데에서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요, 그 지문 자체의 지식 그리고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쌓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 배경 지식과 독서, 독해의 지문에 대해서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비문학 파트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독서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꼴배기가 싫어요, 너무 쳐다보기도 싫어요, 이러지 마시고 요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수능까지 완벽하게 좀 가볍게 우리 등급이 쭉쭉쭉쭉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지금까지 변화국어의 변정한 강사였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변화국어의 변정한 강사입니다. 오늘은 문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주의해야 할 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여기에 큼지막하게 적혀져 있는 게 첫 번째 MBTI인데, 사실 ENFP는 제 MBTI예요. E는 전 외향형입니다. 인싸요. 그리고 N 같은 경우는 직관? 논리? 신중하게 선택하고 직관을 얻는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F랑 T 차이가, F가 feeling이고 T가 thinking이라고 해서 이성이래요. P가 직관적이냐 계획적이냐, 그러니까 즉흥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대한 차이점이라는데, 저는 외향형이고 직관적으로 보고 또 감성적이고 계획이 없는 즉흥적인 사람이래요. 대부분의 남학생들, 특히 이과 친구들은 T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성적인 것 같아요. 논리. 그래서 그게 뭔데?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불은 무슨 이미지죠? 색깔이 어떤 거죠? 전 당연히 붉은색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그 안에 있는 붉은 그 불이라고 하는 거, 그 안에 있는 그건 파란색의 발화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과 뛰어내려 이랬어요. 이과 뛰어내려. 이과 망했으면 씁쓸하게 웃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감성적으로 푸는 건요, 여러분, 공감과 감성 터치가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문학을 푸실 땐 내가 T여도 F의 느낌으로 푸셔야 돼요. 내가 MBTI 검사를 좀 했을 때 난 F 쪽으로 풀어야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비문학 풀 때는 내가 조금 감성을 좀 내려놓고 진짜 논리적으로 딱 근거 이씨 팩트로 찾아줘야겠구나, 그런 thinking, 이성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 이거는 좀 독서, 비문학 풀 때
요런 느낌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T의 차이점에 큰 일화가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막 야 쌤, 와도 교통사고 났어. 어떡해? 전화를 하죠. 그랬을 때 F의 반응, 괜찮아? 안 다쳤어? 어떡해? 어디 아파? 아픈 데 없어? 이렇게 감성적으로 들어가거든요. T 같은 이과 친구들은 어떻게? 나 교통사고 당했어. 이럴 때 비싼 차 박았어? 보험회사는 불렀어? 보험 너 얼마짜리 들었니? 나는 끊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 아니 무슨 내가 지금 다쳤다, 사고가 났다는데 근데 그런 T 같은 경우는 우리 독서 비문학에서 적용하자는 거예요. 좀 여자친구한테 공감해주고 또 친구한테 공감해주고 저는 F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일상생활에서 많은데 우리 국어도 풀 때요. 문학은 감성적으로 또 비문학은 이성적으로 접근 순서는 요약하자면 보기 읽고 기호 문단을 보면서 끊어서 읽는데 문제 순서는 푸는 순서는 세부적인 부분부터 1, 2, 3, 4, 5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세부 문제부터 전체나 공통적인 문제를 푸는 순서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중에 가슴이 짜릿하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가슴이 짜릿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 특성이 있겠죠. 이 가슴이 짜릿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심적 고통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여러분들은 맞게 해줄 거예요? 틀리게 해줄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놓기는 부분이 뭐냐면요. 주관식처럼 얘를 완전 정확한 정답으로 고치려고 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주관식처럼 풀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냥 O냐 X냐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뭐예요? 가슴이 짜릿하네요? 앞뒤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럼 심적 고통? 느껴져 안 느껴져? 심적으로 아프니 안 아프니로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아프죠, 부정적 상황이라면.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 틀리는 친구들 보면요, 심적 고통까지는 좀 아니지 않아? 이런 식으로 넘긴다고. 그러지 마시고. 마음가짐 자체는 문학을 바라봤을 때 우리 감성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리고 독서랑 마찬가지로요. 국어 전체적인 것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은 요약을 잘 한다고 했어요. 요약을 해주시면서 감성적으로 다가가라라고 정리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는 길에 얘들아 날씨도 덥고 진짜 동남아 날씨인 것 같아. 야 근데 거기에서 또 날씨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진짜 땀이 너무 많이 났잖니 하면서 주절주절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어떤 필터링이 거쳐지죠? 아 선생님이 덥구나 라고 한마디로 요약되지 않을까요? 소설, 극, 수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머릿속에서 필터링을 거쳐서 요약을 해주시면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고 이해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던지는지를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국어예요. 변화국어의 변전화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